네, 도코트레즈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과테말시티 있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엘살바도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도코트레즈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월요일 새벽 1시 40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일요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시장이 1.6% 정도 나스닥이 올라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멍청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열리면은 아마 되돌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에서 올라온 보니까 거의 플러스 3%죠. 바닥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3%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 2% 정도는 빠지는 선에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일어났는데 예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전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규모는 좀 커지긴 했지만 이게 주식시장에 막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확전이 되고 막 미국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미국에 뭐가 미사일이 날아가야 됩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에 미사일이 날아갈 그런 가능성은 없고, 뭐 9.11 같은 그런 일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지 하마스가 또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면서 미국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지금 유가에 대한 센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96불 찍었다가 82불까지 떨어졌는데 이 전쟁이 다시 뭐 90불 넘어서 100불까지 그렇게 튀게 만들 만한 그런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60불 때부터 90불 때까지 올라가면서 한 30불, 한 50% 정도 올라가면서 이미 세력들이 한 번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으라차차차 올릴 만한 그런 트리거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많은 추격 매수자들이 지금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90불 때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리드하지 않고 팔로우하는 그런 매수 세력들이 지금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물벽도 이겨가면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예전처럼 90불 때 이상 퍽 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이라든가 뉴스에서 이 전쟁 상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내뱉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비슷한 전쟁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인데 이게 시장에 엄청난 큰 그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러시아 쪽이든 그 아래에 있는 중동 쪽이든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막 너무 이제 여러분 이런 뉴스에 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월요일 장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금요일 장이 약간 정신 나간 장이었기 때문에 고용지표 가지고 착각한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정상적인 그런 코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쟁은 2007년도에도 있었고 2014년도에도 있었거든요. 뭐 한 2, 3년 전에는 11 전쟁인가? 이런 또 비슷한 전쟁이 있었는데 이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막 개입되고 미사일 미국이 또 개입돼가지고, 물론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는데 늘 말만 그렇게 개입한다 얘기를 하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국의 그 규모 자체가 생각보다 작잖아요. 일단은 구두 개입은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느냐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부터 이미 미국은 중동에서부터 발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유의미하게 지금 셰일가스를 퍼내고 있고 석유를 자급자족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동의 전쟁이 미국에 얼만큼 많은 그런 지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예요. 고립주의.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는 규모 가지고도 굉장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끊어버리겠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 계속 일어날랑 말랑 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타이트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 유의미하게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중동까지 이스라엘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입의 규모는 상당히 작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개입 규모는 하마스를 자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예전에
그 9.11로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마스를 그렇게 막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계속해서 비행기 하이제킹을 했었잖아요. 비행기 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납치해서 폭파시키기도 하고 인질극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정말 피곤하게 그런 일들을, 그런 하마스를 자극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전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작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중동 전쟁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194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있어 왔잖아요.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1946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 땅이. 물론 그 전에 아주 고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는 이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엔이 중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7년에 거의 땅의 55%를 그 이스라엘한테 이제 주고 나머지 45%를 갑자기 팔레스타인한테 할당한 거예요. 그 이 땅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할당받은 땅이 더 비옥한 땅이에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엔이라는 이 집단 자체가 유대인 편향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49년부터 67년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때리면서 그 땅을 점점 이제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희생자들을, 거의 이제 10배 이상의 희생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왔고, 이스라엘은 점점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중동에다가 서방 세력을 하나 박아놓는 게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플랜, 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놓은 거고 무리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2008년도가 되면은 거의 한 85%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15%가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얘네들을 탄압하면서 땅을 뺏고, 또 얘네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어요. 담. 그 미국하고 그 멕시코의 그 담 있잖아요. 담. 그런 것처럼 담을 쌓아서 얘들이 못 나가게 만들고, 진짜 고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미사일을 막 퍼붓고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성지 같은 데 있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통의 성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쟁의 여지를 계속해서 만들어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막 무슬림들한테 막 침을 뱉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싸움도 일어나게 하고, 상당히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서구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무조건 미사일을 먼저 날린 얘네들 하마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시작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얘들이 밀고 들어왔고, 서방의 그런 지원을 따라서 밀고 들어와서 부당하게 그 땅을 차지한 게 맞습니다.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했고,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그 땅을 막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서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땅을 차지한 거,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아무튼 이거는 증시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유튜브를 켜보고 뭐 이것저것 공부해봐도 대부분 이제 서구 편향적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건 정말 내가 거기 가보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제대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저도 이제 그 동네를 여행을 하게 될 건데, 방문해 가면서 하나하나 봐가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이슈 자체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전쟁이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오래 간다면 미국의 지원도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 유대 쪽이 이제 돈이 많고 미국 정치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대인보다 더 큰 그런 오피니언 세력은 미국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것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휴전시키고 세계, 그냥 그 뺏긴 세계 동남쪽에 있는 주들 있잖아요.
요 주들을 그냥 넘겨주고 끝내는 걸 더 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뀐 건 여러분들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을 되돌릴 수도 없고 러시아도 물러서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미국으로 볼 때, 그리고 러시아로 볼 때, 그리고 더 큰 거는 우크라이나로 볼 때, 그리고 유럽으로 볼 때 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민주주의 세력이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러시아 하나 못 이겨내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 5년 전에는 그 홍콩 그 민주화 운동 때도 트럼프가 모른 채 했었잖아요. 미국이 모른 채 했었거든요. 유럽도 모른 채 했었고, 왜냐면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렇게 약화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악물고 러시아가 저렇게 버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과연 이번 전쟁도 어떤 쪽이 더 힘의 논리가 강할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약자는 하마스고 강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번에 미사일 날린 개수만 보더라도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도 있겠다. 몇 년 전에 10일 전쟁 그렇게 짧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전 세계가 그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좀 어떻게 보면 긴급 편성으로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